이번에는 스모그와 산성비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모그는 매연을 뜻하는 단어 스모크와 안개를 뜻하는 단어 포그의 합성어로 산업화 과정에서 불완전하게 연소된 탄소, 쉽게 말해 공기 속 검댕이나 황화물 등이 수증기와 혼합되어 나타나는 공기층 현상을 말합니다. 18세기 이후 산업혁명 이래 가속화된 인구 집중화와 급속하게 증가된 차량의 배기가스로 대기오염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모그가 발생하면 만성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유병률이 상승하고 시야가 흐려져서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모그 현상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산업화로 인한 영국의 런던 스모그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미국의 LA 스모그 사건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스모그라 불리는 런던 스모그는 1952년 영국 특유의 해양성 기후인 안개와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매연이 혼합되어 나타난 초유의 스모그 현상으로 일주일간 계속되는 동안 1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했고, 앞이 안 보이는 스모그로 지하철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이 마비되었습니다. 이 시력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의 오염으로 영화 상영이나 연극 공연마저 중단되었으며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레이트 스모그가 가져온 충격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스모그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5년 후 영국에서는 청정 대기법을 제정하였으며 환경운동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했던 런던 스모그의 모습 참고하도록 합시다. 영국의 청정대기법은 마을의 연기 통제 구역을 설정하고 연료들을 무연탄과 전기, 가스 등으로 대체하거나 대도시의 공장들을 교외로 옮겨서 굴뚝을 높이는 등 공기를 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LA 스모그 사태입니다. 이 LA 스모그 사태에서 최초로 문제가 된 물질은 공장과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온 분진이었습니다. 이 LA와 같은 거대 도시는 덥고 일사량이 많은데 이런 무더운 환경 조건에서 수많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석유계 배기가스가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황갈색 광화학 스모그라는 새로운 형태의 스모그를 발생시켰습니다. 1940년도에 시작된 LA 스모그는 처음으로 식물에 피해를 주기 시작했고 10년 뒤인 1950년대부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LA 주민의 80%가 눈, 인후, 폐의 경강에 이상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LA 스모그 현상의 사진입니다. 참고하도록 합시다. 이에 따라 LA시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를 제일 먼저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개발과 대체 연료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게 됩니다. 런던 스모그와 LA 스모그는 서로 다른 원인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던 스모그는 주로 공장의 연소시설이나 가정의 난방에서 배출되는 매연 및 아황산 가스로 인해 발생하며 주로 겨울철 밤과 새벽에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LA 스모그는 자동차 배기가스 속 물질인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이 태양광선과 작용하여 나타나는 광화학 합성 반응으로 주로 여름철 한낮에 발생하게 됩니다. 런던 스모그와 LA 스모그를 비교한 표를 참고하도록 합시다. 스모그는 눈과 호흡기, 즉 각막이나 기관지 점막에 자극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 수족마비, 현기증, 구토를 일으키거나 장기간 노출 시에는 백혈병, 암 등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의 런던 스모그 사건으로 인해 총 1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린이나 노인들을 만성적 기관지 질환, 폐질환에 시달리게 하는 등 유럽이나 미국의 인간과 식물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네, 영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스모그 사고 이외에도 1970년대 이후 멕시코에서도 호흡기 질환, 안질환, 폐렴, 구토 등의 증상 호소가 증가하였고 특히 조류에도 영향을 미쳐서 1987년에는 수천 마리의 새떼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990년대에도 구로 전철 중단 사고, 서울 스모그, 인천 대기 발암물질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스모그에 대한 대책으로 1990년대부터는 정유 과정에서 황을 제거하거나 공장이나 발전소에 탈화황 장치를 설치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속 질소산화물 분해 장치 설치, 집진지기를 통한 매연 감소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여 공기 속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오존 등이 3분의 1 정도 감소되었고 미세먼지도 2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몽고 등 후발 개발 도상 국가들이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들이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에까지 확산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엄청나게 늘어난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해 새로운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성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성비는 지구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하나로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의 결과입니다. 이산화탄소, 산화황, 산화질소 등이 공기 속 수증기와 결합하여 강한 산성의 비, 눈, 안개 등의 형태로 지상에 낙하하게 되어 자연물 및 조형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산성비는 pH 5.6 이하의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1960년대 이후 전 유럽으로 확산되어 산림에 악영향을 미쳐 녹색 패스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유럽의 대리석 문화재를 녹아내리게 하는 피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런 산성비는 미국 동북부와 캐나다에서는 일상적 비보다 10배에서 30배 높은 산성을 띤 비로 호수의 물고기가 전멸되는 사태를 초래했으며 유럽의 침엽수림, 특히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생태계에 치명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독일의 산림도 54%의 피해를 입었으며 밀라노의 대성당과 파르테논 신전이 부식되는 피해 또한 발생합니다. 산성비로 인한 각종 환경 피해 상황을 참고합시다. 네, 산성비에 대한 국제적인 대책의 마련의 결과 자국의 1800여 개 호수의 피해를 입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열렸고 1979년 각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방지 조약이 체결됩니다. 협약 내용은 산성비의 원인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며 전기나 태양열을 이용한 자동차 개발 및 산업체의 청정 연료 사용, 공장의 공정이나 설비의 개선에 각국이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